네, 안녕하세요. 저는 목동의 피큐브 에듀라는 곳에서 YG 김용환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용환입니다. 1학년, 2학년 내신 대비하고 고3 수능 대비를 같이 맡아서 하고 있고요. 제가 1학년, 2학년 합쳐서 한 23, 4개 학교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좀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도 좀 다른 고민을 좀 많이 해왔는데 정말 많은 학교의 시험지를 보다 보니까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나 그다음에 뭘 고민해야 되는지 이런 거 정말 열심히 고민해 왔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좀 완성 단계에 있고요. 근본적인 영어 실력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리고 내신 대비만 해서는 절대 안 되고 내신 대비 자체가 수능 대비가 되는 프로그램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목동하고 대치동은 일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육 특구 중에 하나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치동은 특정 몇 개 학교에 좀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면, 목동 같은 경우는 정말 특정 몇 개 학교도 있고, 그리고 정말 다양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학교가 참 많은데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근본적인 영어 실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변형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래서 본문을 그대로 가져다 쓰지 않고 아예 다른 문장으로 재진수를 하거나, 아니면 단어 자체를 다른 단어로 바꾸거나, 토플 수준의 어휘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무변형 어법 문제라고 해서 아예 지문 자체를 손대지 않고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20, 30여 개의 학교를 보다 보면 그 흐름이라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일단 두 가지인데요. 어려운 학교의 경우에는요, 사실은 기존의 방식 자체가 아예 맞먹히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험 범위가 아닌 지문에서 그냥 내고요. 외부 지문은 당연한 거고, 자료를 만들어 놓고 그 워크북 내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아예 다른 문장이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지문 중간부터는 아예 다른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단어를 변형하는 건 기본이고, 재진술로 아예 문장 자체를 바꿔내는 것도 기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존의 어떤 방식, 문장을 암기하는 방식으로는 시험장 가면 굉장히 당황할 수 있는 문제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죠. 두 번째는 내신 대비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나름 공부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내신 대비가 실제로 자기 실력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불필요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선배들이 이러한 과정을 겪어왔고, 이 학교의 특징은 이건데 이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암기형이 아니고 좀 다른 방식의 대비를 좀 해주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문법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한글 해석이 필요하다. 단지 의미만 파악하는 어떤 기존의 방식 말고 정확하게 해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맥락하고 해당 지문의 맥락과 줄거리와 키워드, 요 세 가지가 딱 분리돼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해석이 일단 돼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어법에 기반한 정확한 한글 해석이 되느냐, 이게 제일로 중요하고요. 거기에서 실제로 실력이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맥락, 줄거리, 키워드를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수업 때 그 연습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문장 암기만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자기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내신 대비가 가장 좋은 내신 대비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어 과목이 자료가 정말 방대합니다. 필요한 문제들이 정말 많고요. 제가 5시간 동안 만들어서 주면 30분도 안 돼서 끝냅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료를 많이 준비해야 되는, 이게 이제 문제였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맞는 학교가 다양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영어 실력 자체를 좀 고민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 프로그램이 따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자료가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워크북 외에도 사실은 아이들한테 추가적으로 나가는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방식이 좀 특이할 수는 있는데, 여기에 익숙해진 친구들은 계속해서 성과를 내기 때문에 제 방식의 수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필요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솔북 설명회를 좀 참석했었고요. 거기서 대표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솔북이라는 곳이 어떤 맥락으로 왔는지 들었는데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들이 왠지 표면화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사실 이제 대형 레이블을 통해서 음반 제작을 했었던 과거에 비하면 지금은 개인 음악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기 권리를 보호받으면서도 활동할 수 있고, 네, 솔북이 딱 그런 음지에 계신 선생님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포럼, 광장 이런 곳이다 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기존에 이제 개인 자료를 만들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이제 1회만 쓰고 그냥 사장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솔북을 통해서 실제로 자기 자료를 내놓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유통되는 과정에서 지식시장 자체가 확대되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합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 자료가 8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큰 특징은 빠르게 시험 직전에 효율적으로 대비가 가능하다.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자료가 이제 밑줄어법 디테일 버전인데요. 이 부분은 정말 꼼꼼히 보시면 가능한 어법 문제를 다 밑줄을 표시해 놨어요. 그래서 어법 변형에 대한 대비를 그냥 문제풀이로 하는 게 아니고 문장별로 어법 문제가 나올 만한 부분을 전부 다 이제 짚어놨기 때문에 제한 없이 체크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줄어법 문제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요. 어법 문제를 가지고 어법 대비가 사실상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한 지문에 어법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어법 포인트의 개수가 제가 그냥 한 지문 갖고 만들어도 20개의 어법 문제는 그냥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적중률의 문제가 아니고 다양한 대비와 입력의 문제다. 그리고 변형 포인트를 구성하는 어떤 사고 과정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서와 삽입 문제는 좀 쉽게 보이는 유형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기존 문제들보다 좀 어렵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삽입을 2문장을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순서 문제인데 ABC가 아니고 ABC, D, F까지 조금 기존 문제보다 좀 어렵게 해놨습니다.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문제를 풀 수 없는 그런 유형으로 만들어 놨고요. 중요 문장 같은 경우는 어법 문제나 서술형 문제에 좀 대비할 수 있도록 다시 봐도 어법적으로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의 문장만 따로 선별해서 모아놓은 거고, 그 부분에 대한 변형 문제도 서술형 문제도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네, 활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밑줄어법 디테일 버전은 바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그냥 아예 답지를 먼저 보시고요. 왜 밑줄이 거기에 쳐져 있을까를 어법적으로 고민해 보시면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지문에 대한 어법적 포인트를 잡는 데 굉장히 수월할 것 같고요. 삽입이나 순서 문제는 난이도가 좀 높은 유형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풀어서 뭔가를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기존의 맥락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돼 있나, 줄거리에 대한 이해가 돼 있는지 먼저 점검을 해보고 나서 확인용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 문장은 어법적으로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들 하고, 그 다음에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는 문제들을 좀 선별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문을 다 공부하고 나서 중요 문장을 한 번 더 보든지, 아니면 중요 문장을 먼저 공부하고 나서 정규 수업을 듣든지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개인 자료에 ISBN이라고 표현해 주시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자기 자료를 자기가 트래킹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건데 매우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자기 자료가 선호도가 어떠한지, 어떠한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의 흐름이 어떤지 전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료 제작에 좀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회성으로 만드는 자료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리고 무단으로 배포되는 경우도 많았고 서로 아름아름 공유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트래킹 자체가 정확하게 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투명해지고 조금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해서는 사실 선생님들마다 이해도나 온도 차이가 약간씩은 있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정상적으로 잘 확립이 되어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네, 약간의 반발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느 정도는 또 서로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거는 시장이 개척되는 대로 훨씬 더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신 대비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선생님이 원하는 것들, 선생님 제시한 것들을 했는데 내신 대비도 잘 되네. 근데 모의고사 성적도 오르네.
이게 제가 지향하는 제일 핵심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를 해왔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입증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암기 형태로 내신 대비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좌절하는 걸 정말 많이 봤어요. 기존에 해왔던 내신 대비가 정시하고 도움이 안 됐을 때 가장 많이 힘들어해요. 그럼 사교육 서비스, 교육 서비스에 있는 선생님들은 그 부분을 좀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교육에서 선생님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해주시고 있고 내신 유형의 변화도 조금씩 바뀌는 걸 좀 느껴요. 그게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고민하시는 흔적이 보여요. 아,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야 수능 점수가 올라가는구나 라고 고민하시는 흔적이 좀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시는데 이 교육 서비스 업에 있는 선생님들이 더 양질의 자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학교 시험은 좀 어렵지만 이 유형의 시험을 대비했는데 내 영어 실력이 올라. 그럼 타당성이 입증된 시험이란 얘기잖아요. 이 타당도가 입증된 시험이 저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내신 대비가 정말 어렵고 등급을 따는 게 정말 어렵더라도 이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시험이 늘어난다는 건 제 입장에서 정말로 반가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어렵지만 자기 실력을 계속 확보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점수가 잘 안 나와서 고민하지만 졸업할 때쯤에는 아주 높은 등급의 수능 실력을 맞을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내용물, 선생님이 제공해 줄 수 있는 내용물 컨텐츠고요. 그 다음에 전달력입니다. 아이에게 어떤 설계를 해줄 수 있느냐,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어줄 수 있는 전달력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방향성인데요. 이 공부를 대학 입시를 두고 봤을 때 이 공부가 정말 유효한가 선생님이 고민해주고 먼저 아이들한테 제시해줄 수 있으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제가 학원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그 친구가 어떤 과정을 겪어왔는지를 반드시 물어보는 편입니다. 거기에서 출발해야 개별적인 과제가 가능하고요. 개별적인 역전을 만들어내는 스토리 구성이 가능합니다. 100명이면 100명 다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자료를 활용해서 이 아이의 역전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제가 해야 되는 일이고 가장 보람을 많이 느껴왔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